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성 교육교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비혼 출산 해외 사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토론하겠습니다. 예, 먼저 너무 앞서서 발제자분들께서 전문적이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생명윤리 관점에서 시험관 수정 시술의 문제점을 아주 상세히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재진 교수님, 동성원 합법화와 대리모 출산의 위험성을 선명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비혼 보조 생식술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후반부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현숙경 교수님께서는 비혼 출산의 원인 부분, 이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원인 부분을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원 원장님께서도 이 자기결정권이 남용되는 부분, 또 생식의료 상업화 부분을 아주 실질적으로 명료하면서도 좀 충격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좀 추가적으로 이 비혼 출산 관련한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미국의 사례고 네브라스카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2019년도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게이 커플이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또 난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이 사건에 이 논란이 된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대리모가 누구가 됐냐면은 게이 커플 중에 한 명의 실제 생모가 대리모가 자청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 커플이다 보니까 난자를 기증받았는데 그 게이 커플 중에 한 명의 여동생이 난자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커플의 파트너, 그러니까 그 난자를 기증한 남매가 아닌 남자 게이 커플의 상대방의 정자를 인공 수정을 해서 그 커플 중에 한 명의 엄마의 자궁에 60세가 넘었는데요. 인공 수정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돼서 이 커플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혼 출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태어난 자녀의 이제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네브라스카 주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대리모가 법적인 이제 생모가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한 대리모가 법적인 이 아이의 엄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법적인 엄마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난자를 기증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고모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모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어그러진 엄마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아이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상속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친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는 근친 간의 출생이죠. 그래서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의 사례인데요. 이탈리아의 게이 커플이 이탈리아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고 또 이제 그 당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커플이 대리모 출산하기 위해서 대리모가 허용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각자의 정자로 체위 수정을 했고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 쌍둥이를 이 커플의 자녀로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게이 커플의 부모로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자의 정자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만 각각의 생부로만 등록을 허용을 해줬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대리모로 출산한 쌍둥이 이 형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형제지만 법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족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 사례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 트랜스젠더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프레디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유방을 절제했지만 자궁은 유지했습니다. 성별을 바꿨는데 갑자기 남성 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기증받은 정자로 체외 수정을 해서 임신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 엄마가 아니라 아빠, 부로 표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인 성별이 남성이니까 자기가 임신하고 출산했지만은 그 자녀의 아빠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영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성 역할이기 때문에 남성이 아빠가 될 수 없다.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다. 엄마로 이제 기재가 됐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유럽 인권법원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법적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이 자녀의 엄마로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학업심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바꾼 자가 과연 임신 출산을 할 경우, 또 비혼 출산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또 이러한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에 이제 패런 1, 패런 2 으로 바꾸는 그런 법안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사례입니다. 이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있었는데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해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딸이 성장해 가면서 자연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겠죠. 나의 아빠는 누굴까? 그래서 그 아빠를 찾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찾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DNA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자 기능자의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ancestry.com이고 또 genealogybank.com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 회사인데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 비용이 단 $99입니다. 10만 원돈 내면은 나의 DNA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즈비언의 딸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정자를 기증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정자 기증을 통해서 출산한 사람이 5명이 더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복 형제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식세포 기증자의 정보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는데 과연 이 딸이 이렇게 된 이후에 과연 정신적인 충격이 없었을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상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비혼 출산 규제의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아까 명기정 교수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비혼 출산의 문제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조 1항에 보면은 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부모는 페어런츠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 구성된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있는데 비혼 출산은 이거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9조 1항에 보면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엄마든 아빠든 한쪽하고 생부하고는 분리돼서 양육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마크 레그네루스라는 사회학 교수님이 2012년 6월 사회과학 연구저널에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동성애 관계에 있는 부모의 성인이 된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가족 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LGBT 그룹으로부터 많은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그 LGBT 그룹이 추구하는 방향에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순위를 보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이 동성애자 부모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계부 또는 계모 가정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 그 다음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고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던 적었던 가정이 생부와 생모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혼 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녀의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측면에서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월간 조선 뉴스룸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인 허수경 씨가 비혼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치 지금 오늘 이 사유리 씨가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허수경 씨의 비혼 출산이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 기자가 이 비혼 출산의 실태를 조사한 이 기사 보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물론 지금부터 13년 전 일입니다만은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 여성들의 비혼 출산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 거예요. 시댁의 반대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라서 위장 이혼을 해놓은 상태예요. 또 뭐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내년에 할 거예요. 재혼인데 뭐 심직한 전 남편의 연금을 받아서 호주를 옮길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말로 변명을 해서 비혼 출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1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출산이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레즈비언 커플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을 해왔습니다. 2명이 레즈비언 커플이 한 명의 남성을 이제 데리고 와서 각자의 난자로 체위 수정을 해달라고 했고 교차 수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옵니다. 13년 전 일이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사실 동성혼 합법화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2015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이 동성애자의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최상의 이익 보호가 그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성 커플이 비혼 출산을 해서 한 커플, 한 파트너에게만 친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권 있는 파트너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한 파트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아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을 합법해주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헌법이 보장하는 가정, 양성평등한 가족 제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심각한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어도 동성결혼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만들라라는 요구에 충분한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